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리 변동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권리 변동의 과정을 배웠습니다. 여러 법률 사실들이 특정 요건, 즉 조건을 만족하면 권리가 변동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했죠. 그중 권리 변동의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사대로, 법률 규정은 규정대로 효과가 발생했죠. 2강에서 봤던 법률 행위와 관련된 민법 제186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 행위가 원인이라면 법률 효과인 결론은 이 득실 변경이 되겠죠. 이번에는 득실 변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듯이 권리도 마찬가지로 생기고 변하다가 사라지겠죠. 이것을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이 민법의 기초적인 내용인 만큼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는 이후에도 자주 사용될 단어들이니 들으면서 단어에 익숙해져 봅시다. 먼저 권리의 시작, 권리 취득부터 볼까요? 이번에도 고민형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고민형을 가지고 싶은 A는 어떻게 고민형을 가질 수 있을까요? A가 스스로 고민형을 만들어 가질 수도, 고민형을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권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A가 고민형을 새로 만들었다면 고민형의 소유권은 A가 처음 갖게 됩니다. 그에 반해 누군가에게 고민형을 구매했다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전달받아 얻게 된 거겠죠. 이렇게 고민형을 만들어서 고민형 소유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원시시대가 떠오르는 이 원시라는 단어는 민법에서 종종 사용되는 단어인데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를 처음 취득했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건물을 새로 지었다든지 무주물, 즉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가지게 될 경우 없던 권리가 생긴 거니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때 무주물 선점이 헷갈릴 수 있는데 빈 공터에 가서 여기 주인 없는 것 같네? 이 땅 내가 찜! 이런 게 아닙니다. 어디 놀러 갔는데 반질반질 예쁜 돌이 있어요. 이런 거 가져와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즉 나라가 같습니다. 반면 승계 취득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전달받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얻었으니 나는 권리를 얻게 될 거고 그 사람은 권리를 잃게 될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준 것이니까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상속을 받는다든지 하는 많은 경우가 이 승계 취득에 속하겠죠. 때문에 학자들은 이 많은 경우를 좀 더 세세하게 분류했습니다. 바로 고민형을 완전히 갖고 싶은 A와 하루만 갖고 싶은 B가 가져야 하는 권리가 다르기 때문이죠. A와 B 모두 고민형 얻기를 원하지만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원하는 권리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민형을 완전히 갖고 싶은 A에게는 고민형의 완전한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반면 B에게는 완전한 소유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필요할 뿐이죠. 민법에서는 사용할 권리를 용익권이라고 말합니다.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권리라는 의미죠. 고민형의 소유권을 원하는 A는 이전적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거죠. A가 고민형의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왔으니 전 주인은 A에게 고민형을 조심히 다뤄라, 솜이 빠지면 다시 채워 넣어라 등의 잔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전 주인은 말 그대로 전 주인일 뿐이니까요. B는 어떨까요? B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중 일부만 취득합니다. 때문에 남의 물건이니 A보다 더욱 조심히 다뤄야겠죠. 사용하고 다시 반납해야 할 주인이 있으니까요. 이를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이 그 예시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나요? 전세권, 저당권은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와 더불어 이후 물권을 배울 때 자세히 다루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권리를 전부 받아오는 이전적 승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복잡하게 많이 나뉘어지죠?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고민형을 원하는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모두 고민형을 완전히 가지고 싶어 합니다. A는 고민형을 만드는 C에게서 고민형 하나를 구매합니다. 반면 B의 아버지 D는 고민형을 만드는 고민형 장인입니다. D가 사망했을 때 B는 아버지 D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형을 받게 됩니다. A는 C에게서 매매 계약을 통해 특정 고민형 1개를 취득했고 B는 상속을 원인으로 5개의 고민형을 전부 이전받았네요. 이를 법률 용어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라고 말합니다. 매매나 증여같이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특정 승계, 상속, 포괄 유증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다수의 권리를 한 번에 취득하는 것을 포괄승계라고 말해요. 여기서 잠깐 증여, 상속, 유증은 셋 모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걸까요? 유언, 유증은 혼자 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유언장을 쓰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지는 않겠죠? 상속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자산이 다른 상대에게 배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요건의 종류 중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증여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계약입니다. A가 B에게 책을 증여하려고 할 때 B는 A의 책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이면 증여받지 않을 수 있겠죠. 받는 사람의 의사와 주는 사람의 의사 모두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다시 권리의 취득으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권리의 발생에는 권리를 새로 만들어 취득하는 원시 취득과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상대적으로 받아오는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 취득에는 소유권을 싹 다 그대로 이전해오는 이전적 승계와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일부 권리만 빌려오는 설정적 승계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전적 승계에는 매매처럼 자산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받아오는 특정 승계와 상속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권리를 받아오는 포괄 승계가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어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싶을 때 전부 가지는 방식과 일부를 가지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려운 용어들에 조금이나마 익숙해졌다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은 권리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변경 역시 세 개로 분류되지만 분류명을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가 생성과 소멸만이 아닌 변경도 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주체의 변경은 쉽습니다. 앞서 봤던 많은 예시가 주체의 변경입니다. 고민형의 주인, 즉 주체가 변경되었죠. 내용의 변경은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A가 B의 집을 구매하기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합시다. A는 B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나 집 안 팔아 하고 파토를 냈다면 A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B에 대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작용 효력의 변경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A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B, C, D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담보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배우게 될 테니 지금은 가볍게 돈을 빌린 순서에 따라 1번 B, 2번 C, 3번 D 이렇게 이름을 적어둔 것이라 생각합시다. A는 이후 B, C, D에게 차례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A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D가 2번 순위로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힘이 더 세졌네요.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떻게든 변경되는 것이 권리의 변경입니다. 마지막 권리의 소멸을 볼까요? 권리는 언제 상실될까요? A가 가지고 있던 고민형을 잃어버렸거나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고민형이 타버렸거나 혹은 B에게 고민형을 팔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A가 가지고 있던 고민형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는 경우겠죠. 마찬가지로 권리의 소멸 역시 물리적으로 물건이 완전히 없어지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을 얻는 A는 B에게 이전적 승계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B는 A에게 소유권을 주었으니 상대적 소멸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권리의 취득과 변경, 상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식화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권리의 변동 과정과 종류가 조금은 명확해지지 않으셨나요? 권리가 어떻게 생겨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지 알면 특정 권리가 필요할 때 전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률 요건으로 다시 돌아와 법률 행위에 따른 요건이 과연 어떤 조건인지 법률 행위의 성립 및 효력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